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침엔 쌀쌀하고 낮 동안은 포근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동해안 전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종일 나쁨 단계에 이어가겠습니다.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표면에 수증기가 응결되기 때문인데요. 낮 동안에도 연무로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맑다가 점차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부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 후쿠시마 사고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에 맞췄다는 겁니다.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을 16.5%로 줄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설비 비중을 2031년 기준 16.5%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어땠을까?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전의 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수립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원전을 2035년 29%로 감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핵 발전소를 폐쇄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았고, 또한 최근 들어서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같이 개편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 정감윤 전 의원 등 547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2019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자문 결과 등을 검토했지만 위법이나 절차적인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과 사정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월성 1호기 폐쇄를 두고 되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 논란도 이번 감사원의 결과로 인해서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늘부터 28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주요 방역 수칙이 일부 변경돼 유흥업소 6종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결혼식 상견례와 방역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돌잔치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와 구상권 청구,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숲 치유가 코로나 우울을 쫓는 백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백두대간 소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국립산림치유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실내 시설에만 머물러야 했던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이곳에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다는 소리가 좋아요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조용히 숲길을 걸으며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에 집중하기도 하고 숲속에 설치된 해먹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쉬기도 합니다.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와서 2박 3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힘을 얻고 힐링이 되어서 가는 기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한 학회의 조사에서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심리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이들에 대한 심리 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숲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숲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정서적 안정성이 이틀 만에 7%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며 감염의 두려움에 시달렸던 정소리 간호사도 숲 치유를 받은 후 다시 일할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복귀했을 때 참여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숲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맑은 공기, 또 깨끗한 물, 또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우리 마음의 심신을 안정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숲 치유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 우울을 해소하는 마음 백신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도시화로 복개된 포항 시내 4개 도시마천의 생태보건 사업이 학산천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포항시는 학산천과 두호, 양학, 칠성천 등 4개 도시마천을 복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용역을 실시했으며 시범 사업으로 학산천에 국도비 등 394억 원을 투입해 2023년 8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학산천 복원은 포항중학교에서 옛 포항수협 앞 동빈내항까지 900m 복개도로를 철거하고 그린웨이 도시숲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업입니다. 군위군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약속했죠.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관련 실태조사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6개월간의 용역을 통해 편입 시기와 필요성 분석,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할 구역 변경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에는 경북도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도 통합과는 별개로 후속 절차를 별개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달 대구시 의회에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하려다 5월로 연기했습니다. 절차상 경북과 대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양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면 법률안 제정의 입법 절차까지 밟아야 합니다. 지난해 7월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군위소보 의성 비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구시 편입 약속을 받아낸 군위에서는 신속한 편입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장, 대구시 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안에 편입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 대구시 편입 추진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하고 대구시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게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추진되기를. 하지만 행정구역을 대구시에 내준다는 게 경북 도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다 양 시도지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편입 추진이 소모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범시민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서 인하율이 3개월 평균 10% 이상인 건축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포항시는 범시민 운동 확산을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개첨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임대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옆에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탐방로와 잔디광장을 조성합니다. 탐방로는 황룡사 구축목탑을 옆으로 눕혀놓은 형상으로 철망 블록을 활용해 65m짜리 길을 만듭니다. 경주시는 황룡사 역사문화관과 함께 발굴 당시 출토된 석재와 기와 조각을 전시할 야외 공간이 조성되면 비대면 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민선 7기 공약 실천 점검과 변경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주민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 등으로 30명이 선발됐고 영덕군의 공약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의와 검토를 통해 조정하거나 확정합니다. 영덕군의 주요 민선 7기 공약으로는 지역개발과 문화, 관광, 교육, 복지 등 66건, 8조 426억 원 규모입니다. 울진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전입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출산 장려금과 장학금 지원 등 전입 혜택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펴니다. 지난달 말 울진군의 인구는 48,460명으로 한 달 전보다 215명 줄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동해안 전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종일 나쁨 단계에 이어가겠습니다.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표면에 수증기가 응결되기 때문인데요. 낮 동안에도 연무로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맑다가 점차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대부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